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1674포인트로 8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빠지면서 출발했었는데요. 곧바로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현재 1포인트 정도만 빠져서 1682포인트. 그러나 코스닥은 1포인트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524포인트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도 일부 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말이죠. 자, 일단은 전문가 연결해서 말이죠. 지금 이 시각 어떻게 보는지, 또 외국인들은 어제처럼 계속해서 사줄 것인지 등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를 짚어보실 분은요. 주식차트연구소 오진수 칼럼니스트입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들 드디어 선물은 지금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현물은 그래도 700억 이상 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제처럼 종가까지 한번 봤을 때 강력한 현물 매수세는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예. 우선 그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어제 외인이 큰 폭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미 다 아셨겠지만, 그리스의 신용등급 유지로 인한 글로벌 악재 해소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동결하며 초저금리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금리 동결에 따른 달러와 약세가 외인의 매수세를 유발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세는 외인이 끌어가는 현상이 계속되어지리라고 보고요. 어제 상승은 그간 글로벌 장세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을 상쇄시키는 키맞추기 반등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연속 7거래일 상승하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은행 신임 총재 선임에 따른 출구 전략 지원 가능성, 대한생명 상장으로 인한 손보주들의 불확실성 해소 등 다양한 호재들이 반영되고 있어 지수는 향후 오름세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금 700억 이상이나 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도 외인은 연속해서 매수세를 늦지 않고 있는데요. 네. 매수 상위 종목은요, 한국전력, SK텔레콤, KT, 한국가스공사, 아시아나항공 순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을 유지를 하거나 약보합 정도로 약간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 쪽은 계속 전년도서부터 현재까지 IT 쪽의 대표 주석인 삼성전자를 갖다가 계속 연속해서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위 5개 종목을 봤고요. 그렇다면 기관이 지금 사주고 있는 순매수 5개 종목만 좀 살펴보죠. 네, 자, 일단은 외국인 중심으로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많이 사고, 한국전력도 그 리스트에는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 종목들의 현재 주가는 어떤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방향을요. 네.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으로 한번 눈을 좀 돌리고 싶어요. 네. 네, 기관은 아직 매수 여력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 시점에서는 매수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기관이 뭘 사냐 이거죠?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요. 예. 올해 기관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2.57%로 기록한 반면 대략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군들은 평균 마이너스 1.88%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흐름에 따라 기관도 매수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도리어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염두에 두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기관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전력,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SK텔레콤 등 그 원전 관료주와 그 통신주를 순매수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들이 IT라든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뭐 자동차 일부 종목들 이렇게 해서 수출주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 조선 그리고 말씀하신 통신, 뭐 원전 이쪽 관련해서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개인이 좀 따라해보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몇몇 종목을 언급하셨습니다. 개인들이 따라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네. 예. 이거는 주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아닌데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비게이션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면을 보고 제가 골랐는데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출시한 신제품의 판매 호조서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소폭이나마 확대됐습니다. 2010년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볼 때 현 주가는 PER 6.9배로 코스닥 시장 10.7배 대비 35% 저평가가 돼 있고요. 최근 주가는 부담 없는 밸류쉐인과 업계 1위라는 시장 지배력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쟁업체로 인한 할인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악화되었으나 꾸준한 이익 실현을 통한 내부 보유 잉여금이 확대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 자본의 확보를 하고 있어 양호한 재무 구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는 해외 진출 및 경기 상황에 맞춘 실속형, 고가형 제품 등 유연한 출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전자지도 등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D 램이 시장 확대 및 2009년 8월 말 통신형 내비 출시로 P&D 시장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엔드급 제품 및 원가 절감형 제품 확대, 그를 통하여 수익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광고 수익 및 맵 유료화 정책에 따른 신규 수익원 확보로 실적 개선 기대 및 P&D 시장의 구조조정 가속화로 MS 확대를 통한 시장 지배력이 강화가 예상되어 경기 회복 시 수혜 전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팅크웨어를 개인들이 좀 보자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업체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가장 큰 이유를 일단은 들어주셨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우선 차트 설명하기 전에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이번에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에 진출할 예정인데요. 네. 오는 2013년까지 우리나라도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그렇죠. 시장의 성장 여력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 11일 날 미국 정부가 최근 도요타 자동차 대량 리콜을 계기로 자동차의 스마트 페달과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새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블랙박스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내비게이션 시장 유통망을 토대로 올해 안에 블랙박스 사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확보한 만큼 블랙박스 신제품 역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을 보게 되면요. 2007년도에 6,000원대에서부터 49,000원까지 테마를 타고 7배의 급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모든 테마가 그랬듯이 상승할 때는 한없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죠. 일단 그것을 참고해 두시고요. 일봉을 갖다가 보시면서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팅크웨어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앞서서 기관이 뭐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라시면서 실적 중심으로 팅크웨어를 들고 나오셨다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관이 이제 사고 있는 종목 가운데 아까 대우조선해양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계속 10일 이상씩 사주고 있는 업종으로 굳이 본다면 또 조선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거의 5천억 원에 달한 수주가 취소가 되면서 그 우려 섞인 분위기가 조선주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괜찮겠습니까?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도 이런 수주 취소라는 안 좋은 악재가 일단은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유일하게도요. 그 현대 그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기관과 그 외인이 같이 그 매수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업황 자체가 이제 이미 그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악재 정도는 뭐 어떤 그 기간이랑 일정한 그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라리 이번 기회를 갖다 계기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수주 취소 악재는 단발성에 그칠 것 같다. 오히려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보아라라는 얘기셨습니다. 오진수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시황 한번 다시금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다시 했네요. 왔다 갔다 일단 혼조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80선에서 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분석은 서울현대신문의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황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죠. 예, 오늘 이제 국내외 긴축 우려 해소와 단기급 등 부담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9시 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95포인트 하락한 1680.91로 장을 개시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2포인트 상승한 524.40포인트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설업, 증권 등이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타 제조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자, 이 밖에 오늘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 초반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궁금한데요. 일단 대한생명이 상장 이틀 만에 하락 반전됐다는 뉴스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밖에 어떤 특징주가 더 있습니까? 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 많은 관심을 받고 상장된 대한생명이 이틀째인 오늘은 다소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수주 취소 소식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어제 장 마감 후 선주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선주 측의 취소 요청으로 총 9척의 유조선 중에 수주 계약 중 5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5척의 계약 규모는 4,8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장 시황 그리고 특징주로서 대한생명 그리고 현대중공업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1680선에서 보합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증권사들은 오늘장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700까지 간다라는 전문가분도 계셨고 앞서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증권사의 주요 리포트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삼성증권은 대외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주가가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박스권 탈출을 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항공, 해운주 등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과 건설, 은행, 보험 등 소외 업종 중에 대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리츠증권은 전날 코스피 지수가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큰 호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아직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매수세를 MSCI 선진지수 편입 이슈에 국한하기보다는 한국 시장 자체의 높아진 매력도와 연관해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삼성증권의 리포트까지 저희가 전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직접 이 생방송 시간에 해드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전화 3153번에 2611번, 3153에 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보다 자세한 전문가로부터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생방송 중에 또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기회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각 현재 코스피가 1683포인트, 코스닥은 524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제야고수의 투자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성기배의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매집 포착 전문가이자 또 시장 주도주 포착 전문가이죠.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의 시삽입니다. 성기배 대표와 전화 연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1683포인트로 다시금 상승 반전 됐는데 업종별로도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 테마 쪽도 좀 반짝반짝 움직이는 테마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네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전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지금 글로벌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지금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잠시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이 모든 업종이 상승을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계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이 오늘 좀 눈에 띄고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이한 점이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보일 때 상승세를 절타는 업종인데 오늘 한 0.70% 정도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계약 지속권 그런 소식들과 함께 맞물려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생명 재상장을 하면서 보험주 전반적으로 전일과 금일 조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역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금융이나 어제 전일 많이 상승한 업종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업종 강세 업종 그래서 우리가 IT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LG이노텍, LG전자 이런 IT주들이 여전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래서 지수는 견인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테마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테마의 흐름은 지금 최근에 시장의 자금들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게 코스닥 테마와 거래소 우량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이 테마의 흐름들은 이제 그동 고점에서 조정 받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테마의 흐름이 1박 1일 당일 고점을 찍고 몰리는 빠지는 종목 그리고 또 1박 2일 정도에 끝나는 그런 테마의 흐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테마 중에서 오늘 또 반짝하는 것은 정부 지원 소식의 LED 테마가 그러한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도 모두 오늘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 때문에 좀 반짝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이런 테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로 끝날 테마인지 아니면 좀 길게 갈 테마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테마의 흐름들은 말씀하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해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최근 지금 자금들이 지금 코스닥 테마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가주들의 테마, 저가주들이 이제 굉장히 낙폭 과대한 상태에서 300원에서 500원, 600원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되는 종목들은 자금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단기성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LED 테마, LCD 테마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서울 반도체 쪽과 우리 ETI 흐름이 양호하고 그리고 LED 쪽에는 그동안 또 조정을 잘 받았던 루미마이크로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피밸리도 낙폭 과대한 상태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오늘 고점에서는 좀 빠지고 있지만은 조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되겠고 그리고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이 아몰레드 테마 쪽에서도 덕산 하이메탈, LDT, 크로바이텍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겠고
종목들 흐름도 역시 오늘은 PS텍이 8%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후발주가 옴니 시스템이고 누리텔레콤, 뭐 스마트 그리드는 요 세 종목 중에서 PS텍 정도가 현재 대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금 현재서 매집이 잘 돼 있고 괜찮은 상태의 종목이다 말씀드린 무슨 인터넷 쪽에 다날 같은 경우에 현재 6% 상승, 모빌리언스가 4%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테마 중에서 괜찮아 보인다. 성김의 고수님께서 말이죠.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LCD, LED 테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다날, 휴대전화 관련해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종목까지는 안 되지만 제 기억에 5종목은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은 뭔지 성김의 고수님이 운영하고 계시던 그 다음 카페 포트폴리오가 게재가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 계좌 먼저 오픈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괜찮은 볼만한 종목도 좀 짚어달라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계좌 오픈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덜 올리는 게 있지 싶은데 아직 시간이. 지금 계좌의 흐름을 보시면은 네. 우리가 이제 전일과 전전일 계속적으로 18,100원 뭐 이렇게 18,100원대 이하로는 계속적으로 주포들이 이제 평균 매수 단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 이하로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이제 조금 계속 해나간다 말씀드리는 이 테마가 이제 다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날이 6%에서 7% 정도 오늘 또 미국의 어떤 좋은 호재순 공시가 나왔고 보통 이제 호재순 공시가 나오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은 항상 이익 실현을 일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시를 대응하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저희들은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했고 남은 물량을 이제 보유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지금 큰 흐름은 아니지만 이제 PS도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기에 너무 많이 올랐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테마 중에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15,300원대인데 한 15,000원 부근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 아무래도 테마 중에서 덕산 하이메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덕산 하이메탈을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의 흐름을 좀 떼우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그동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동안 조정을 좀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운봉의 흐름인데 일봉의 흐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흐름이 일봉의 흐름인데 보통 이제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 시점에서는 항상 주가는 조정을 좀 주고 간다 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눌림목을 기다리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5% 상승세는 나왔지만 이미 전고점 상태로 이제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에는 매수 거래량 상태가 조금 미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완벽한 이제 상승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거래량 상태가 최소한 한 300만 주 정도 터져야 되는데 한 60만 주 정도 되니까 조금 적은 셈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다 보면은 15,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한번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한번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는 이런 고점대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매물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다지 음봉에서 나오는 이런 매물대가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매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의 물량들이 유지되면서 양선들이죠. 양선들이 유지되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300만 주 정도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이 목표치를 전고점대 16,000원 정도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크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 고점대를 한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까지 이렇게 보면서 좀 중기적으로 한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만 좀 터지면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덕산 하이메탈 아몰레드주 중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앞서서 크로바 하이텍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함께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트 모양은 좀 다른데 크로바 하이텍에 대해서도 짧게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덕산 하이메탈과 크로바 하이텍의 차이점은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덕산 하이메탈은 이 눌림목에서 반등을 주는 이 그런 기간적으로 2월달부터 3월달 시점에 거래량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터졌는데 지금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래량 자체가 안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종목도 사실은 거래량 1거래량 자체가 한 200만 주 이상만 터지면은 그로바이텍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덕산의 메탈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주는 것이 거래량 면으로 볼 때 수급상이 좋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성기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대표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제가 예고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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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전화 끊어지는 줄 알고 가슴 철렁. 전화 받고 계셨군요. 자, 어떤 종목으로 상담하길 원하세요? 대한생명이요. 대한생명. 안타까워요. 그렇죠? 오늘 상장 이틀째인데 하락 반전해서 아직은 뭐 많이 빠지고 있진 않은데 얼마에 사셨나요? 8,82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군요. 8,200원 공모가였는데 어제 좀 올랐었다가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세요? 70% 비중을 뒀거든요. 70%요? 네네. 와, 그럼 정말 물량도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시는지요? 저는 한 11,000원 선까지는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좀 오늘 밀리는 걸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네.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일봉상으로도 오늘 이제 막 상장한 지 이틀째이기 때문에 봉차트도 아주 뚱뚱한 봉차트가 2개밖에 없을 테고 뭐 추세를 논하기에도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없어서 아마 기술적 분석도 좀 그렇고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생명 지금 또 특별히 상담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한 도움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양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생명은 어제 상장을 했는데요. 어제 상장을 하면서 공모가보다는 한 조금 올랐죠. 그런데 네. 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엄청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물량이 나오고 있고 개인만 지금 매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힘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을 70%를 들어가시면 사실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특히 신규주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길쭉 분석이나 모든 걸 좀 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한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신규주에 대해서 70%를 담으신 거는 조금 무리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 손실 구간인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올라가면은 비중을 축소하세요. 축소하시고, 네. 더군다나 뭐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반등 기회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일도 조금 위로 좀 8,900원 정도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요. 바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제가 지금 차트상으로 흐름 보니까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세요. 리스크 관리하시고 만약에 지금 밑거를 달았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네. 지금 뭐 얼마까지 간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간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렇죠. 앞으로 많이 반등이 나온다면 어제 전고점입니다. 9,130원, 네. 9,130원쯤에서는 조금 이익 실현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좀 빠진다면은 네. 저는 솔직히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씩 물량을 조금 줄여라. 예, 70%는 조금 좀 많다.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끊으셨나요? 아니요. 네, 비중 조금씩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70%는 좀 많다고 하시네요. 네네. 그럼 손절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봐야 될지.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여쭤보죠. 자, 손절가 내렸습니다. 어제 밑거를 달았는데요. 8,600원입니다. 8,600원 선까지 밀린다면은 여기서 비중 축소
뭐 다 뭐 손절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신규주에 참 정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주에 너무 목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얼마 전에 뭐 조선선제나 이비지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죠. 그렇죠. 급등을 했는데 그 반면 이런 종목들은 또 대한생명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 전에부터 많이 알려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이지만은 사실은 공모하기 전에 등락폭이 또 심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신규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네. 8,600원 만약에 8,600 지지를 못한다면은 네. 비중 축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한 30% 정도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서 한 40%만 대한생명에 좀 투자를 해보시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생명에 대한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 예, 지금 저는 전기차 테마주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요. 네. 그 에큐리스를 1,795원에 매수를 했어요. 한 50% 비중으로요. 네, 그래서 1,700. 앞으로 95원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 앞으로 뭐 전기차 테마주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쯤 사셨나요? 아, 이번 주 화요일날 샀어요. 좀 이렇게 거래량 많이 터지고. 네, 그러네요. 네. 예, 음봉이 네. 쭉쭉쭉 음봉 밀릴 때 한번 잡으셔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목소리가 네네. 좀 떨리시면서 걱정이 좀 많이 목소리에도 묻어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비중을 좀 실으셨겠네요. 예, 50%입니다. 그러시고요.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에큐리스가 꼭 가야겠군요. 그렇죠? 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음봉이 장대 음봉 2개 나오고 오늘도 좀 밑꼬리 쭉 달고 있는데 어떻게 향후에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될지 말이죠.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네, 에큐리스가 최근 급락을 했는데요. 네, 기관들의 물량이 엄청났습니다. 사실은 영지 8일째 지금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현재 기관들의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수급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늘도 전일 오늘 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 에큐리스라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점 찍고 차익 실현 물량 추례라 봅니다. 예. 그래서 매수가가 1,795원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1,790원 같으면 사실 좀 고점이죠, 사실은. 네. 근데 현 시점에서는 고점이라 볼 수 있지만은, 그래 또 고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락하는, 선에서 좀 잡으셨는데, 좀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일단, 에큐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큐리스를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 보면은, 1,790원, 1,790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쌍봉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밀려서 내려오면서 쌍봉 구간에서 좀 잡으셨는데요. 네. 일단은 어제 하한가 같고요. 오늘은 좀 1.24% 좀 밀리고 있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지만은 밑에 하단에 22평선 선이 있습니다. 네, 이 선에 한번 지지 라인 한번 보시고 네. 1,460원입니다. 1,460원 지지라인 보시고 1,46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 좀 더 비중 축소를 의견을 드리고 50%네요. 네. 네, 50%면 아이고 많습니다. 예. 근데 요 지지라인입니다. 21평선 지지라인. 네. 그리고 목표가를 드린다면은 좀 넓게 보겠습니다. 목표가 드린다면은 2,000원 선, 2,000원권 이상선을 드리겠는데요. 네. 2,250원 2,250원을 돌파한다면은 한 2,5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0원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수급에 좀 문제가 있죠.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래량 터져서 샀다라는 개념보다는 거래량 터진 거는 매도 물량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거래량이 터진다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앞으로 간다면은
거래량만 어느 정도 유지해준다면 수급에 좀 문제가 있죠. 수급만 좀 터지고 매수 물량만 좀 들어온다면은 반등한다면은 한 일주일 이내에는 도달할지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지 라인만 된다면은 반등은 좀 약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네. 예. 네, 그러면은 반등하면 어느 정도? 지금 한번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눌린다면은 20일 이평선이 있는 1460선 정도에서는 한번 잘라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간다면 많이 못 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예, 근데 매수가까지는 와야 될 텐데요. 매수가까지는 뭐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상도 조금 꺾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밑에 21평선 지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수가 진입하면은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한가요? 여기에 대한 확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개별주들을 대체로 하시면은 네. 손절가를 잡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손절가 놓치시면은 나중에 어떤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50%라 하는 비중은 엄청난 고통에 의해서 사실은 뭐 올라와도 어떤 불안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개별주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중기로 보시면서 단기적 꺾일 때는 일단 잘라주고 또 밑에서 한번 또 반등할 때는 또 매수 관점을 또 주시고 이런 단기 잘라가는 그런 단기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에큐리스 상담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3153-2611번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그리고 에큐리스 전기차 테마주까지 상담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건가요? 예, 서울에서 지금 전화 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종목으로? 예, 지금 제가 매수한 종목은 보성파워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일명 예. 보파라고도 하죠. 예. 예. 어느 정도에 사셨어요? 저 매수가는 7,1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자, 횡보할 때 그때 7,000원대에서 그냥 사셨군요. 예, 보니까 급등한 이후에 바로 좀 빠지다가 쌍바닥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네네. 그래서 좀 추세 보고서 샀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네. 상담 좀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일단은 딱 걸쳐져 있는데 이 이평선 깨질까 조마조마하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돼서 설마니 많진 않으시겠죠? 비중이 지금 30%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전화 주신 분 중에는 가장 적네요. 70%, 50%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또 이 종목이 좀 잘 갔으면 싶은데요.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금 좀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말이죠. 예. 네. 정영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쌍바닥 찍고 나름대로 횡보하길래 이게 위쪽으로 상승 턴을 하겠거니 싶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지금 급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보성파워텍은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네, 그렇죠. 원자력 관련 테마주입니다. 최근 급등을 해서 거의 정말 300% 정도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다가 네. 좀 조정받다가 조금 쌍봉구간에서 이 좀 박스권이 형성했습니다. 네. 박스권 형성 중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상하방에 두 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이나 네. 우하향이냐에 따라서 어떤 갈림길이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유상증자의 어떤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서 지금은 조금 거래량이 줄면서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예. 근데 유상증자 규모를 보면요. 276억입니다. 276억. 주식 수로 보면 600만 주 정도. 예상 발행가가 4,610원입니다. 예. 상장 예정일은 5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좀 남았죠, 아직까지. 네네. 근데 그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어떤 급락을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급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성파워텍이라는 것의 종목이 유상증자의 이하권으로는 잘 안 내려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또 물론 뭐 좀 올리겠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우리의 희망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희망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지금 소강 국면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오늘은 60일 이평선까지는 지지를 받았는데요. 3일 전이죠. 3일 전에도 60일 이평선까지 지지를 받았고 만약에 60일 이평선만 지지받는다면은 네. 보유 관점을 드리는데 사실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5,000원 이탈입니다. 5,000원. 네. 5,000원 선을 이탈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위험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왜 5,000원인가요? 왜 5,000원인가 하면요. 5,000원이 쌍바닥 구간입니다. 네. 대쌍바닥 구간이죠. 조금 뭐 큰 쌍바닥 구간인데요. 네. 5,000원 선을 이탈한다면은 투매 물량이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200원 같으면은 좀 손실이 좀 큽니다, 사실은. 네. 비중은 40%. 비중 40%도 조금, 비중도 좀 크고요, 솔직히. 이런 종목에 대해서. 네. 근데 시세 후에, 이거 더 들어갈 것이다. 라는 네. 생각, 막연한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근데 솔직히 뭐, 1차적으로, 저점인 560원, 5,615원, 네. 5,615원 지지 확인하시고 지금은 5,9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5,615원을 이탈하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한 20% 네. 정도, 반틈 정도. 네. 예, 줄이시고 만약에 5,000원 지지가 되고 5,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좀 반등한다면은 그때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6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되는지부터 예. 보고 들어가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건 물론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으로 좀 갭상승 쭉쭉쭉 할 때 이때 좀 수익을 내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뭐 횡보하실 때 사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요. 또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3153에서 2611번 이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주식 상담 지금 생방송 중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또 한번 받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상담받길 원하십니까? 3호 FNG. 네, 3호 FNG요. 자, 3호 FNG 얼마 정도에 사셨어요? 2006년도 3월 달에 네. 2,600원에 샀어요. 2,600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제가 그때 다 들어갔죠. 한 18,000주 정도.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거의 100% 실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죠? 네. 예. 자, 3호 FNG 그때 어떤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3호 FNG CJ에서 네. 인수한다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조금 모르다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예. 그래도 최근 보니까 말이죠. 그래도 좀,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딱 반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쵸? 예, 맞아요. 예. 그래요.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량도 100%, 소위 말하는 올인을 이 3호 FNG에 했는데, 좀 반 정도, 정말 가슴 아픈 반토막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 앞으로 잘 되겠죠? 또 절반 이렇게 만회가 가능하겠죠?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손실을 입고 계신데요. 네. 가지고 계신 기간도 참 깁니다. 네. 그만큼 근데 손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지금 뭐 손절의 의미는 없죠. 네. 손절의 의미 있고 그만큼 오래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고 아픔을 겪으시고 참 유리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000원 일단은 제가 목표가가 지금 2,610원입니까? 2,6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어요. 2,600원에 2,600원 매수가입니까? 네. 2,600원 매수가까지 오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리고 네. 일봉상의 흐름을 했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은 1,450원 찍고 조금 눌림목을 받고 있죠, 현재. 네. 눌림목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예,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요 선에서 반등을 한다면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네, 지금 요 선이 얼마인가요, 가격으로? 지금 이 선이 지금 한 1,400원대. 네. 예, 1,4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앞으로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일봉상의 흐름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월봉상의 흐름을 아까 보니 그래야 월봉을 될 것 보셨죠? 같아요. 예. 예. 이분이 워낙 오래되셨기 때문에 월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월봉상의 흐름에는 저점 찍고 지금 턴 어라운드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 점이 네. 예, 턴 어라운드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월봉상의 흐름 보면은 한 달 봉이니까 월봉이죠. 네. 한 달 보니까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려면은 이 정도인데 그죠? 이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올해까지는 정도 기다려야 안 되겠나. 지금 3월 달이거든요. 네. 3월 같으면은 한 10월에서 한 12월, 늦으면 12월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2천원까지 온다면은 반등한다면 여기서 밀린다면 좀 여기서는 일부 물량을 좀 비중 축소를 하세요. 뭐 손실은 할 수 없고 네. 솔직히 여기까지 기다린다면은 너무 오랜 동안 기다리셨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또 밀린다면은 또 한 1,500까지도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아이고, 예. 그때도 답이 없을 수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50% 손실에다가 100% 지금 들어가셨다면은 솔직히 조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아유. 네, 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조금 상담하기가 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쨌거나 네, 가지고 좀 계신 그러시니까 거는 전화하신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지금은 상승 가능하고요. 상승 가능하고 사실은 지금 밑에 옆에 보면요. 일봉을 보겠습니다. 매직 구간을 보죠. 이 부분을 매직 구간을 보고 매직 구간을 거쳐서 지금 급 상승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어떤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는 좀 박스권 흐르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근데 너무 손실이 크시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호 FNG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이시겠지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은 2,000원 올 때까지는 한번 뭐 쭉 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2,000원까지는 일단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상담을 좀 해드렸네요. 아유, 마음이 저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끊지 않으셨네요. 예. 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은데요. 마지막 전화 한 통만 더 받아보기로 하죠. 오늘 종목 상담을 좀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남성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어떤 종목으로 상담 받길 원하세요? 대형 포장이요. 대형 포장이요? 네. 네. 자, 지금 대형 포장 어느 정도 가격에 비중 얼마세요? 430원에 한 70%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얼마시라고요? 430원이요. 430원이요? 네. 언제쯤 사셨나요? 2월 5일인가 4일인가 샀는데. 예. 쭉 박스권이어서 정말 매일매일 열어보면 또 똑같고 하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주가가 좀 언제 갈지. 일단 거래가 좀 터져야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좀 여쭤보기로 할게요. 예. 네. 예. 너무 조용한데요? 네, 거래량이 좀 소멸되는 것 같은데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길게 보죠. 박스권입니다. 예, 박스권 흐름이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상승 구간인데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 430원이라고 그랬죠? 430원? 예, 430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단기 반등 시 한 450원에서 5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형 포장이라는 그런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430원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다라고 하기엔 좀 한데요. 조금만 더 들고 계셔 보시죠. 자,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전화는 내일도 모레도 받으면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시원하게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해우소는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2포인트 다시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680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끝까지 1680 보합권 정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말이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000억 이상을 사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굿모닝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